림트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크 푸시업을 해볼 거예요. 파이크 푸시업을 많이들 하시고 제가 추천도 드리는데 일단 첫 세트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씩 갈게요. 20개. 자, 준비하시고 고 하나 셋 자, 이렇게 20개를 했습니다. 파이크 푸시업, 어깨 푸시업이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죠. 어깨를 위한 좀 어깨에 좀 치중된 푸시업이라고 말하는 건 부위별로 들어가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숄더 프레스, 그런 밀리터리 프레스랑 같죠. 사실은 그걸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완전 물구나무를 서서 푸시업을 하면은 더 강도가 훨씬 세지겠지만 그건 너무 힘든 버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이 파이크 푸시업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개념을 그냥 그렇게 어깨에 치중된 푸시업이라고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일반 푸시업보다 더 어려운 푸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더 무거운 무게로 하는 푸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푸시업이 한 6에서 70%의 체중을 감당을 해내요. 근데 파이크 푸시업은 엉덩이를 들므로 인해서 내 체중이 상체로 더 많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한 8에서 90%, 발을 완전 든 게 100%라면은 정말 발끝만 세워서 체중을 최대한 앞쪽으로 쏟아서 파이크 푸시업을 하게 되면은 뭐 90%까지도 가능하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내는 푸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게 제가 무거운 푸시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몸 운동의 특성상 한 곳에서만 타깃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내 몸을 컨트롤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몸의 협응력이나 다 같이 쓰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체중 부하가 어깨하고 삼두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 어깨 푸시업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진 않지만 약간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파이크 푸시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몸의 협응력이에요. 일반 푸시업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몸의 협응력을 더 많이 이뤄요. 예를 들어서 전거근의 힘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푸시업 할 때도, 일반 푸시업 할 때도 전거근의 힘이 많이 쓰이는데 전거근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내 등에서 날개뼈를 띄어지지 않게 딱 붙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뭐 견갑 하근 뭐 하부 승모근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작용을 하지만 그 중에 좀 크게 작용하는 게 저는 정거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트레이닝이 잘 돼요. 파이크 푸시업은. 뭐 깊게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파이크 푸시업을 할 때 정거근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다면 이런 느낌의 파이크 푸시업이 됩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좀 더 고난도 동작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말면서 전거근의 힘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저희 푸시업 플러스 하잖아요.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팔을 더 어깨를 앞쪽으로 내미는 동작에서 전거근이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파이크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이게 잘 안 됩니다. 자꾸 몸통이, 전거근의 힘이 풀리고 복근의 힘이 풀리면서 자꾸 이렇게 활처럼 휘게 돼서 푸시업을 하게 되는데 괜찮아요. 그냥 일단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좀 전거근의 힘을, 배의 힘을 꽉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일상 갈게요. 둘, 셋. 자, 파이크 푸시업은 어깨에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어깨에 안 좋을 수도 있는 운동이에요.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뭐 숄더 프레스를 생각해 보자면 숄더 프레스가 어깨에 좋은 운동이잖아요. 근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못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국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최종적으로는 숄더 프레스를 해내는 게 사실 최종적인 목적이긴 합니다. 팔을 들어 올려서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게 가장 어깨 스트레스도 심하고 어깨 기능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어깨가 좋지 못하거나 어깨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한테는 사실 위험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슈러그라고 아시죠? 슈러그. 이렇게 어깨를 으쓱 하는 동작인데,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면 어깨에 취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슈러그를 정확히 한 상태, 이 상태에서부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이게 유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은 괜찮은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뒤에서 보여드리면은 팔이 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슈로가 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만 움직여요. 날개뼈랑 같이 잘 윗팔뼈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냥 팔로만 하려다 보니 어깨에 있는 구조물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광범위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날개뼈의 움직임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상방회전, 하방회전,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푸시업을 하면서. 사실 근데 일반 푸시업을 할 때는 날개뼈가 앞뒤로만 움직여요. 근데 파이크 푸시업을 할 때는 위아래로 다 회전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처음에 통증이 없더라도 그 자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조금 부상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해결책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한 가지 해결책으로만 절대 되지 않지만 굳이 한 가지 해결책을 드리자면 밀 때 조금 더 깊게 밀어보세요. 내려갔다가 좀 낮은 버전으로 너무 엉덩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 살짝만,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밀어낼 때 쭉 밀어내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 자세를 많이 연습하고 그 다음 파이크 푸시업을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완전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뽑아치고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저는. 자, 네 번째 20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강도를 좀 낮춰서 그래도 20개는 채워보겠습니다. 아까 정거근의 힘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게 파이크 푸시업의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 슈러그 어깨를 쭉 뽑아 올리는 동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슈러그가 되지 않아 정거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숄더 프레스를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깨는 다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정거근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상방회전을 잘 일으켜 준다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좀 억지로 뽑아 올려서 그런 건데 그냥 단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것과 이것의 차이 정도. 이게 육안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 정거근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올리게 되면은 이 사이가 좁아집니다. 물론 이제 정거근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해야 이제 잘 올라가시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 중에 저는 특히 지금 정거근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 뿐인 거고 정거근이 잘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이런 느낌이 돼서 여기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충돌할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여기서 정거근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날개뼈를 잘 끄집어 당겨주면은 살짝 올라갑니다. 이게 날개뼈 같이. 그러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계속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파이크 푸시업이 일어나야지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크 푸시업 하나로도 많은 부분이 트레이닝 되는 겁니다. 일반 푸시업에서 이제 도달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점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FM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푸시업이랑 똑같아요. 푸시업 자세를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 정도 앞으로 오고, 거기서 엉덩이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자세고, 여기서 사선 앞으로 나가면서 팔꿈치는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때 전거근을 활성화시키고 엉덩이 힘, 전신의 힘을 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갔다가 밀어내는 거예요. 좀 되게 복잡해요. 사실 간단하진 않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아주 많아서 차근히 접근하기를 추천드려요. 일반 푸시업만 하다가 파이크 푸시업을 도전하시면 이 정도의 완벽한 자세를, 뭐 지금 방금 완벽하진 못했지만 완벽한 자세를 하기 위해선 전 1년이 걸린다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잡아간다면. 어쨌든 천천히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0개 했죠? 너무 많이 떠들었더니 횟수가 헷갈리네요. 마지막 한 세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크 푸시업 100개 한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을 드리면서 했는데, 물구나무 푸시업이 목표이신 분들, 뭐 플란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 동작들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반 푸시업만으로는 홈트레이닝으로 강도를 뽑아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딥과 파이크 푸시업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 주기를 추천드리고요. 딥은 치닝 디핑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이크 푸시업은 바닥만 있으면 되잖아요. 접근하기도 더 용이하니까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동작에서 파생 동작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이크 푸시업을 좀 마스터 하셔서 여러 가지 운동을 접하시면서 운동의 재미를 좀 더 배가시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